2024년 3월에 저희가 보도했던 건데 김건희 국정농단 시리즈 보도하면서 이걸 보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야금 얘기 기억나시죠? 가야금 명인이 상춘제에서 김건희 만난 다음에 원희룡이 시행령을 고쳐줬다더라. 시행령을 고쳐서 그린벨트에 예능전수관을 짓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네. 그죠? 이거 처음 이제 들으셨을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했어요. 네, 근데 이 보도를 이제 어떤 언론에서도 받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이제 민영배 의원 등이 관심을 가지고 좀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보도가 이렇게 그냥 그 묻히나 좀 굉장히 아쉬웠는데 결국 이 특검으로 이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빨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그 3월 27일에 사생이 이제 그 고발을 했죠. 그때 같이 이제 강진구 의장님 같이 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장경태 의원이 의원실을 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고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강진구 기자님 발언 부분만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민언론 뉴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민원을 받아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이른바 시행령 농단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제보를 받았던 시기는 2023년 5월 1일입니다. 제보 내용은 가야금 명인인 이영희 선생님이 성남시 금토동에 약 한 5,000평방미터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고 그곳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등 토지 규제에 묶여가지고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김건희 씨가 상춘제에서 2023년 4월 4일 날 무형문화재 10명 그리고 각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들, 제자라고 얘기하죠. 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를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영희 선생님이 김건희 씨에게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들은 김건희 씨가 비서를 손짓으로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그 상춘제 모임이 있고 4일 후에 문화재청의 고위 관계자가 이영희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인사 내용은 선생님께서 그 여사님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요. 이영희 선생님은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을 전해 듣고 본인이 굉장히 기뻐서 아주 가까운 제자들한테 이 같은 사실들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 제보를 받고 난 뒤에 해당되는 성남시 금토동 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쭉 땅을 지켜봤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보가 조금 부정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2023년 1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금토동 땅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또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린벨트 땅을 해제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예 그린벨트 안에 그 일정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법상의 특례시설이 있습니다. 그 특례시설 중에 하나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한 그런 방법으로 이영희 선생님의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은 2023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가 있었던 시기는 2023년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 예고와 함께 당시 시행령 개정안이 첨부 파일로 올라왔는데 이 시행령 개정안을 열어보고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이름으로 작성된 시행령 개정안의 문서 작성일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이영희 선생님이 상춘제에서 만났던 시기가 4월 4일입니다. 불과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장관까지 결재가 났던 것이고요. 장관. 네, 좀 길어서 중간에 좀. 네. 네, 저때 굉장히 오래 제가 발언을 할 수 있게 좀 허락이 됐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뭐 보도 내용을 거의 다 요약해서 다 설명을 그러네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영희 선생이 부탁을 해서 김건희가 원희룡을 통해서 시행령을 바꿨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이라고 우리가 김한매 대표가 있죠. 김한매 대표가 바로 고발장을 써서 우리 보도 직후에 바로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요 세 사람을 피고발인을 해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어디다가 저 기자회견 직후에 공수처에다가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발을 딱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3월이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따가 공수처에서 최근에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를 특검에 넘겼다고. 네. 피의자 이름이 이제 한 명은 윤석열. 그리고 또 한 명은 김건희. 그리고 또 한 명이 원희룡입니다. 이 세 사람. 피고발인 3명을 모두 같은 혐의로. 결국 이제 시행령 그 개정을 통해서 그 그린벨트 시설 안에 그 국가전수교육관을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제 직권남용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특검으로 일단 이첩을 한 겁니다. 6월 26일 날 이첩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진짜 그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인데 이것도 이제 특검에 갔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세 사람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또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김건희 씨의 이제 국정농단이 여러 그 형태,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이 시행령까지 뜯어 고쳐서 특정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정말 창발적인 그리고 대담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총선 전에 저랑 강진구 기자님 같이 원희룡 잡으러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원희룡 밥 먹고 있는 데 가서 막 물어보고 했던 그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전력 질주하면서 막 저도 막 넘어지고 했던 그 영상 기억하시죠?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끝에 있네, 저 끝에 있네. 어디? 윤천수 씨, 저 있네. 저 끝에 저기 드시네. 저 끝에 있네. 저희가 이제 원희룡 후보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인터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식사 다 하셨습니까? 식사하신 다음에 인터뷰할까요? 그 국가전수교육관 그 시행령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한 거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민원 받고 한 거죠? 국가전수교육관 그 그린벨트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한 거. 그 김건희 여사 민원 받고 한 거죠? 그게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그 기회가. 저번에 말씀. 원장관님.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신도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해보세요. 연봉 수사 안 하시고 여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일하시지 왜 양평 게이트 말고 지금 왜 또 오셨어요? 아니, 방송 김건-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야 김건희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행령하시다가 왜 갑자기 여기 됩니까?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예? 거예요? 여기 지금 도망오신 김건희 걸 민원 받아가지고 시행령 개정안 의견에서 해명해보세요. 몸 다시 말고. 안 당하시면 몸 뱉지 말고. 밀지 마세요. 선배님, 이재명 캠프에서 오셨어요? 취재 방해, 이게 취재신데 이렇게 쓰고. 업무 방해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업무 방해라고. 무슨 업무 방해세요? 업무 방해라고. 제가 예배를 방. 네. 그때 저 영상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아, 그때 막 제가 넘어진 영상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네. 뭐, 크게 뭐 다친 적은 없는데, 원희룡은 진짜 쥐처럼, 쥐 땡땡처럼 엄청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거의 뭐 저승사자가 네.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걸 봐서는 원희룡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선거 때 우리가 원희룡 잡으려고 진짜 인천 그 계양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네. 끝까지 도망다니고. 네. 근데 저 당시에 이제 저런 취재를 보고 원희룡을 비난한 게 아니고 거꾸로 그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이제 선거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윤리적인 취재다 이렇게 또 저희를 비난했었던 모 유튜버가 있었죠. 네, 일정 의심되는 유튜버들이 있죠. 네. 예. 자,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빠르게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또 특검에서도 또 알아야 되니까요. 네.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네. 자, 이분이죠. 가야금 명인 네. 이영희.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성남시 금토동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그 땅이 있어요. 그 땅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 국가 그 무형문화재 그 기능을 가지신 분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기르는 국가 전수교육관을 이제 짓고 싶어 이제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기증을 했는데 기증서를 밝혔는데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만든 조감도예요. 예, 이런 형태로 전수교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죠. 이 다음 슬라이드. 숲에 이제 네. 가운데 있죠. 지금 저기 건립 예정 부지인데 주변이 다 워낙 산이에요. 그죠? 예, 이면.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 제한구역 딱 개발 막혀 있죠. 네. 네.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네. 김건희였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그 상춘제의 그 무형문화재하고 이제 제자들을 쭉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여기서 좌장격이 바로 이 땅을 기증했던 이영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바로 김건희 씨 옆에 네. 있죠. 착 붙어 있죠. 네. 아마 저 때 한 2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찬을 하면서 저렇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충분히 민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런 민원을 얘기한 건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런 민원을 공론화시켜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이런 사진들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다 없애버렸잖아요. 홈페이지 없애가지고. 이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죠. 네. 대통령이 김건희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 이영희 선생이 김건희에게 속닥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공연도 했나 봐요. 네, 저 옆에가 이제 이영희 선생님 제자가 공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I로 음성을 이제 재현을 한 겁니다. 네, 실제 음성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들어보시죠.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선생이요.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선생님. 예, 가야금 보유자입니다. 국가문화재. 그런데 지난 4월 4일 김건희가 청와대 상춘제로 초대를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연회가 끝나고 두 분, 이영희 선생이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영희 선생이 개인 땅을, 성남에 있는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는데 작년에 했어요. 아니, 본인이 보유하는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게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게 약 1700평 5400제곱미터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날 그걸 건희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희가 비서를 그 자리에서 부르더니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네. 뭐라 했다라는 건 그것의 처리를 지시했겠죠. 네네. 그런데 4일 후에 문화재청에서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것이 곧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했다. 너무 고맙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영희 선생님이 그 문화재청에 기증한 땅 그린벨트 해제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은 문화재청에 기증을 하지만 계속 그 땅을 가지고 뭘 좀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죠? 자기 기념관을 만드는 거죠. 문화재청에 기증하는 대신에 그린벨트를 해줘서 거기에 본인이 기념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그게 해제가 되면 공시지가랄까 시가든 뭐든 많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변동이 있는데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그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으니까 그 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익은 본인이 직접 이걸 물론 본인의 이익은 없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서는 그렇죠. 그린벨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게 경제적 누가 이익을 보냐 이것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로 제한하는 것에 공공의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벨트로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상춘제에서는 뭐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상춘제에는 무형문화재만 한 10여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건 뭐 뉴스에도 많이 났고 했으니까. 김건희 씨가 주재한 행사에.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이영희 씨하고 바로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것도 뉴스 사진으로도 보도가 됐고. 네네네. 네. 저번에 이제 저런 제보가 여기는 보도에 단초가 되었죠. 네. 이어서 이제 그 국토부로 하고 이제 민원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네. 네.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고 3, 4일 만에 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곧 해제된다라는 것을 국토부 원희룡 장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영희 선생이. 여기서 아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연락받았다. 문화재청으로도 연락을 받고 문화재청에서는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국토부로부터 연락받았다. 문화재청은 국토부에서 연락을 받고 국토부 문화재청은 이영희 선생에게 너무 고맙다. 이게 그린벨트가 지정된 상태에서 200억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이영희 선생 문화재청에 200억대의 땅을 기증했다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났었어요. 문화재청도 이영희 선생에게 무슨 담당자 정도가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문화재청에 하여튼 청장이거나 혹은 차장이거나 정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 얘기까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곧 정리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농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원희룡이 저기 등장하는 거예요. 네. 네. 저렇게 도망다니고 그러죠. 네. 이영희 선생이 이제 그 상춘제에서 김건희한테 민원을 한 바로 다음 날쯤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영희 선생님한테 이제 고맙다고 연락했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결됐다. 바로 네. 하루 만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예. 네. 저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죠. 저 그린벨트 해제나 다름없는 이제 저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 대표적으로 뭐 김건희가 우리 국정을 농단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한 개 사건만 해도 이 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저 정도의 사건이 지금 수십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하나하나 그때 이제 취재를 해 들어갔었죠. 네. 성남시 도시계획과. 이제 이 제보를 받았던 게 2023년 이제 5월 달에 제보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제보를 받은 후에 이제 결국 이 문제가 되는 땅이 곧 성남시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구나라고 계속 살펴보는데 성남시에서는 별다른 그 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안 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보가 조금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4년 1월 달 새로운 해가 바뀌면서 문화재청에서 국가전수교육관을 짓는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네.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네, 저기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 금토동 472번지요. 네.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 그린벨트 같은데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여기에 이제 국가 무형자산 이제 그 전승자들을 위한 그 교육, 국가 전수교육관 이제 건립을 추진한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토동 472번지.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저도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걸 좀 보니까 여기 토지 규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인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일반 보통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이 허용이 거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자체가 거의 허용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여기는? 네, 특정 용도가 아니면은 네, 허가가 잘 안 나는 지역. 공공시설의 경우는 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예외는 안 되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그럼 성남시하고 어쨌든 협의는 안 된 건가요? 저희한테 들어온 문서는 일단은 없어요. 성남시 들어온 문서는 없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진행이 되려면은 네, 뭐 저희 과랑 협의도 보고 이제 뭐 저걸 관련된 과들이 많기 때문에 다 협의를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건 구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되긴. 자, 저렇게 문화재청에서 그린벨트 안에 국가전수교육관을 짓는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정작 성남시는 어떤 협의도 들은 바가 없다. 그럼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린벨트 해제의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기자들은 내가 제보가 잘못됐나 이렇게 포기를 할 텐데 강진구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바로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영희 보유자가 이제 기증한 땅에 국가 전수 교육관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에 성남시청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일체 뭐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담당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해준다고 제보가 왔는데 해제가 아니고 지금 그냥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다가도 지금 또 당시 이제 허경혜 작가, 요즘 이제 허경혜 기자로 활약 중이죠. 그때 같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 시행령을 건드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도자료 제목이 문화재청에서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기부 토지에 국가 전수 교육관을 건립하는 걸 추진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게 24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까요? 원래 추진하는 거니까 이제 해야 되죠. 이게 24년도 올해 추진 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 같은 게 잡혀 있을까요? 사업 규모가?
사업 규모는 아직까지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예.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예. 또 이제 확정을 지어가야 되겠죠. 그 연구 용역 일정이나 이런 거는 좀 잡혔나요? 일정이? 그게 지금 원래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본 용역 계획 수립이나 연구 용역을 이제 올 1년 동안 추진한다라는 거는 뭐 이해가 됐고요. 근데 제가 여쭙는 거는 이영희 선생님이 기부한 땅이 성남시에 있고, 그 성남시에 지금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상에 보니까 자연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부할 때 자연 녹지 지역에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인의 경제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린벨트를 제한한다는 건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부한 땅이라고 해서 이런 전수간 건립이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지금 땅이 지금 아까 말씀한 그린벨트이긴 한데, 그린벨트에도 네. 시설물이나 건축이 가능한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린벨트여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법을 뭐 저희 관련 법은 아니지만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린벨트 특별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특별법을 보면 뭐 아무리 그린벨트라도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풀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세요? 푸는 게 아니라 예. 그 구역에도 네. 어떤 뭐 시설물은 건축할 수 있다 하는 지어지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린벨트 지역이어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어요? 예. 혹시 그러면 그린벨트 특별법을 제가 한번 보긴 할 건데 이게 한 몇 조 정도에 나와 있나요? 그거는 예. 이제 그건 우선 그러면 법의 시행령을 보시면. 네네. 예. 시행령에 보면 그린벨트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은 이런 제한을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은 용도에 따라서 지을 수 있다,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야, 이제 저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문화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치면 예외적으로 특정한 용도에 한해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아니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 지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시행령을 법을 아예 바꿔버린다,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다,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듣고 저희가 관련 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진짜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원희룡이 바꾼 거예요, 이렇게. 2021년 8월 1일자로. 2023년. 2024년 8월. 3년 8월 1일 날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시행령 개정을 이제 공고한 거죠.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 겁니다. 이거 시행령을. 대단하죠. 좀 뒤늦게 아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별표 안에 그죠?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저렇게 이제 추가한 거예요. 신설한다 돼 있잖아요. 야, 저런 진짜. 방법으로 사실상 그린벨트 규제를 이제 무력화시킨 거죠.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특검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희룡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됐다 그러니까 원희룡 빨리 소환해서 저거 물어봐야 됩니다. 원희룡 뉴탐사는 열심히 도망갔지만 결국 특검에 덜미가 잡히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시행령이 개정됐다라고는 뒤늦게 알고 이거는 원희룡이 김건희의 이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행령을 고친 거구나라고 이제 직감을 하고 제가 국토부에 이제 이 주무과장 이 당시 시행령 개정 당시에 녹색 도시과장을 찾아가지고 어렵게 통화를 했죠.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우리 박정호 담당관님 되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민언론 뉴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왜 직전에 그 녹색 도시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 작년에. 네네네. 그 녹색 도시과장 계셨을 때 왜 그 8월 달에 그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그 개발제한구역법이요. 개발제한구역. 예. 거기 특례시설로 그 국가 전수교육관 그 이제 들어가게 한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당시에 그걸 그 특례시설에 그 국가 전수교육관을 이제 포함시키던 것은 문화재청 요청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게 4월 달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아이고, 뭐 어떻게 기간이 꽤 돼서 제가 그 기간까지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고요. 경기도 그 성남시에 그 가야금 무형문화재 이영희 선생님이 그 기증한 땅을 전수교육관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협의가 됐던 거 아닌가요? 이영희 전수,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건? 그럼 문화재청에서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전수교육관을 좀 포함시켜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협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진관사라든지 뭐 저 이름이 진관사가 맞았나? 우리 뭐 진관사가 맞을 거 진관사였나? 진관사. 이런데 그 해마다 뭐 수륙제라든가 이런 걸 지내는데 그런 수륙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각종 뭐 그런 장비라든지 또 그 교육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비닐 천막 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것이 절마다 전통 사찰마다 이런 그 수륙제를 하는 게 꽤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행령 이 특례 시설이잖아요, 일종의 그 개발 제한은. 그런 특례 시설 이게 그 진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례 시설이니까 거기에 맞는 타당성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위에 이게 뭐 차관에는 어쨌든 장관님한테도 이게 보고가 됐던 건가요? 이 사안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근데 제가 알면 이게 장관님이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결재가 장관님까지 다 돼요. 그 결재 과정에서 뭐 그러니까 보완이라든지 좀 더 검토해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없었고. 그런 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장관님 그 민원 사안으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알고 있어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거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기 전에 뭐 장관님이 이제 이 민원을 접수를 해서 검토가 이제 이루어졌던 걸로 저희는 제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뭐 알 수 없고요. 장관님이 이제 민원을 접수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알 수는 없다. 그러면 뭐 사실은 이게 장관님이 그런 민원을 접수받았던 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무형문화재로부터 관련해서 이제 부탁을 좀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네, 모릅니다. 좀 오래된 일이고 뭐 당연히 좀 많은 일을 업무 처리하시는데 뭐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어렵긴 할 텐데 이제 충분한 저는 이제 심사 기간을 가지고 이제 이게 검토가 된 건지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최초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문화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토 착수한 게 언제부터인지 그것만 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참고로 요 전화 초기에 나온 이제 진관사의 수륙대제 이것도 이제 무형문화재거든요. 그 무형문화재 이제 전수를 위해서 그 계속 진관사 측에서 이제 그 국토부에다가 우리 전수 교육관을 하나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 안에 그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특례 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또 진정을 했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안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을.
그런데 지금 이영희 선생의 이제 민원은 거의 뭐 한 달 만에 들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이 이제 김건희를 이제 만나서 민원을 한 게 2023년 4월 4일이에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났던 건 5월 달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입법 예고가 난 거예요. 네. 5월 17일이잖아요. 5월 17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네. 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여기 작성된 문서가 있죠. 네. 입법 예고. 네. 문서를 보시면 네. 5월 1일 날 작성돼 있어요. 네. 입법 예고 작성된 문서가 5월 1일 작성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5월 1일 전에 다 이 정책은 결정이 된 겁니다. 4월 달에 이미 돼 있던 거예요. 네. 4월 달에. 네. 네. 그러면 그 김건희하고 이영희 선생이 만난 게 4월이잖아요. 네. 만나자마자 이미 착수한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참 대단한 거죠. 국정농단이죠. 네. 자, 그래서 이영희 선생 댁을 직접 찾아갔죠. 네, 이영희 선생을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이 과정을 좀 기억하는지를 좀 물어봤는데, 근데 사실은 뭐 답변을 안 하셨죠. 그렇죠. 네. 자, 같이 들어보시죠. 작년 4월 달이었던 거죠, 삼춘제 가신 게 봄. 그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 문화재 총장님인가요? 문화재 총장님인가 차장님이 왜 저기 이 선생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 문제 요게 좀 잘 풀릴 것 같다고 국토부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청장님이 뭘 나한테 전화해? 높은 사람. 총장님이나 차장님이 뭐 저기 아니면 이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국토부에서 연락 받았는데 처리가 잘 됐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던데. 50대 이전 거는 다 기억나요. 50대 이후 거는 기억 잘 안 나요. 핸드백은 못 얻어봐도. 그때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뭐 개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좀.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 네, 50대 이전 거는 다 기억나는데 50대 이후 거는 기억하기 싫으신 거겠죠, 뭐. 예. 그렇죠. 저 이영희 선생님은 얼마나 총명하신 분인지 제가 가서 직접 옆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불과 1년 전 일을 제가 기억을 못하실 리가 없죠. 네. 지금은 아마 이제 이영희 선생님도 참고인으로 아마 조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특검에 가서는 이영희 선생님도 좋은 일 하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럼요. 네. 김건희 씨가 잘못한 거예요. 네. 이영희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국토부로부터 그 갑작스럽게 이 민원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영희 선생님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걸로 추정되는 문화재청의 차장이 있습니다. 이경훈 문화재 차장인데 이분한테 제가 또 전화를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이용훈입니다. 네네, 저기 우리 이경훈 차장님 되시죠? 예. 네네. 저는 그 시민언론 뉴탐사의 저기 강진구 그 기자인데요. 네. 어디라고요?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라오스에 와 있어요. 지금 혹시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가야금 그 명창 그 이영희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금토동 토지에 국가 전수교육관 짓기로 한 거는 아시죠?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영과장하고 한번 좀 그 통화해 보시죠. 제가 지금 이게 그 차장님이 여기 오시고 난 뒤에 그 제가 이게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건데 라오스에 현지에 와서 지금 그 대사관에 좀 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좀 회의 중이라서 좀 오래 통화 못 하겠습니다. 그냥 원희룡 장관하고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통화해 보시죠. 아니 원희룡 장관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저것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회의가 있으면 일단 MBN 대표도 그랬고. 그리고 저 얼마나 문화재청에서 큰일입니까 저게. 그죠? 네. 그리고 저거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뭐 엄청난 이제 성과라고 자축을 했을 텐데 저걸 문화재청 차장님이 저걸 모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문화재청 차장은 지금 국립무형유산 원장으로
아, 국립무형유산원장이었던 사람이 문화재청으로 왔군요. 날짜를 보니까. 네네. 2020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네. 저분이 차장으로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시행령 개정이. 무형유산원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영희 선생이랑 그렇죠. 잘 아는 사이겠네요. 그럼요. 네. 아유, 참. 그래서 다시 이제 통화를 끊고 문자로 질문을 드렸고요. 문자는 이 전수교육관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냐라고 했고 문자를 읽었는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요. 원희룡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분은 머리가 멈춰버립니다. 네. 자, 한번 이 타임라인 한번 볼까요? 네. 자, 2023년 4월 4일에 상춘제에서 김건희, 이영희,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문화재청에서 이영희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린벨트 곧 해제된다. 이거 제보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시행령 개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가 갔겠죠. 그러고 나서 국토부의 입법 예고가 5월 1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그린벨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5일에 문화재청 보도자료가 배부되고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이 추진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흘 뒤에 해결됐다는 통보를 받고 바로 이 사이쯤 어딘가에 원희룡의 결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 참. 이거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일이고 원희룡 장관은 말 그대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런 희룡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런 희룡이 됐죠. 그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정도의 레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에 비해서 좀 수사가 좀 비교적 좀 용이하고 간단합니다. 저희가 다 했잖아요, 지금. 이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용산의 이제 그 민원에 충실했던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양평 고속도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비밀을 공유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김건희 이 두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한번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대변인. 당시는 이제 김수경이라는 사람이 대변인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3월 19일 것만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이 씨의 민원을 원장관에 전달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읽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아예 뭐 끊겨 있죠. 그죠?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도 당시 요청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3월 19일, 보도 당일날. 상춘제에서 이영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린벨트 때문에 국가전수관 건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가 이를 듣고 국토부에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 해명 부탁드린다 했더니 읽기는 했어요. 읽고 답은 없습니다. 읽었다라고 하는 게 그 위에 보면 안 읽은 건 저렇게 일자가 남아 있어요. 아, 요 태권도 오빠는 안 읽었네요. 그런데 양경수는 또 읽었어요. 주가 조작은 읽고 태권도 오빠는 안 읽어. 자, 이번에 뭐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특검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면 본인이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경찰이 늘 하는 얘기죠.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